나오실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증언을 잘 마치고 제가 기자들 백부를 통해서 이게 왜 내란몰이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좀 확산을 하고요. 마저 제 차로 돌아가서 여러분들께 증언에서 있었던 일, 또 이게 왜 내란 프레임이 깨질 수밖에 없는지를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좀 걸어가서 우리가 증언이 늦어져서 오전에 들어갈 때 백부를 했더니 그러면 바로 가서 설명드리면 되겠다. 잠깐만. 오랜만에 법원에 왔더니 아는 지인을 잠시 만나가지고 잠깐 인사한다고 했었는데 저는 저 기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왜 말이 안 되는지 들어가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서초동에서 변호사 사무실 열고 일했었거든요. 오랜만에 법정에 왔는데 변호사로서도 법정에 많이 들어가 보고 우병우 수석 재판 때도 증인을 한번 서보고 검사로서도 많이 들어가 봤는데 아무래도 홈그라운드라서 그런지 오늘 증언도 막힘없이 술술했습니다. 오늘 특검 검사들 되게 난감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있는 그대로 증언을 했는데 그 증언을 깰 방법이 없거든요. 저는 이 내란 프레임 솔직히 지긋지긋합니다. 그래서 이 내란 프레임을 이번에 확실하게 깨트려 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내란몰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시만 차에 탈게요. 왜 이렇게 덥지? 일단 움직이지 말고 잠깐 찍고 나서 말씀드리고 나서 해야 되겠네. 오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기 방송이 됐네요. 제가 기자들한테 백브리핑을 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간 이후에 나올 때도 백브리핑이 있는 줄 알고 와서 또 뭐 이것저것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라이브 방송을 이어가려고 했는데 기자분들이 다 가버리셨어요. 아마 아까 백볼 때 길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먼저 가신 것 같은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경호 시장 재판 여러분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너무나 명확하게 이게 왜 제가 안 되는지 또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증언을 했고 또 검사들이 오히려 변호인보다 더 많은 130개 질문을 준비해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봤는데 판판이 다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 검사들 논리가 너무 빈약한 것이요. 저는 비상계엄 해제 관련돼서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왜 참여를 했느냐? 저는 민주당 의원 숫자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민주당 의원 숫자가 상당히 일찍 150석이 찬 겁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대해서 해제를 할 때는 150석 이상으로 해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130명밖에 안 모였는데 우리가 국민의힘에서 20표를 보태줘서 비상계엄을 해제하면 그거는 상당한 정무적 부담이고 더 많은 상황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 당시에 정보가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섣불리 어떤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좀 신중한 입장을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150석이 넘는지 안 넘는지를 계속 본 겁니다. 저는 계속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몰려들면서 150석이 넘고 나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의원식한테 계속해서 빨리 의결 안 하고 뭐하냐, 150석이 넘는데, 그런 항의를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이 18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랑 합치면 168석으로 비상계엄 해제가 가결되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 단독으로 150석, 뭐 155석으로 가결되나? 우리가 같이 표결에 참여해서 170석으로 가결되나? 어차피 효력이 같거든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만약에 단독으로 비상계엄을 해제하면은 쟤네들이 뻔히 이런 식으로 우리 프레임 씌워가지고 이상한 짓 할 게 너무나 뻔해서, 제가 그러면 일부 국회의원들은 당사에 있고 일부 국회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있으니까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은 표결에 참석해가지고 민주당이 자기들 단독으로 했다라고 해서 우리들한테 프레임 뒤집어 씌우는 것에 방패막을 쳐야 되겠다고 그 당시에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표결에 참여를 했던 거고요. 그게 지금은 위력을 발휘하죠. 왜? 비상계엄 해제에 제가 참여를 한 사람인데 저는 누구로부터도 표결을 방해받은 적이 없거든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뭐 예를 들어서 요번에 좀 저 표결에 참여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든지 잠깐 나와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한 게 일절 없어요. 근데 내가 표결을 방해받지 않았는데 누가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물어보는데 그 한동훈 전 대표 저서에 따르면 이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는 제 생각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증언 내용들이 상세히 또 보도가 되겠지만 저는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조건 비상계엄에 대해서 위헌 위법하다라고 단정하고 지금 재판 중인데 단정할 수 없거니와 그 당시에는 더더군다나 그것을 단정하기에는 정보가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했지만 또 열어준 기간이 있어서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랑 당당히 그냥 걸어서 뭐 담 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걸어서 국회로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특검의 논리는 빈약한 게 뭐냐면 국회의원이면은 무조건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했어야 돼. 참여 안 했으면 내란이야. 참여 안 하도록 뭔가 혼선을 야기했으면 내란이야 라고 하는데 절대 동의 못하죠. 그렇게 따지면은요, 지금 대법관 증언하고 그 다음에 사심제 해가지고 법원 재판 막 흔들잖아요. 재판 흔들면 판사들은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 사법부 침탈하고 사법부 마비시키는 내란행위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침묵한 판사들은 다 그냥 내란 그 방조 내지 내란 그 가담 혐의로 다 수사받아도 되는 거예요? 지금 검찰청 폐지하고 대장동 항소 포기하고 검찰청 엉망으로 만드는데 검사들은 왜 가만히 있습니까? 검사들도 나와가지고 난리치지 않고 검사들 공개 발언해서 반대하지 않으면은 그럼 검사들도 다 내란에 가담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은 개별적인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지위가 높다는 게 아니라 국민의 표를 받아서 대의기관이잖아요. 그러면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입니다. 그게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국민들을 대변해서 저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한을 국민들이 위임해 주셨어요. 거기에 표결에 참여할지 말지는 각자 판단하는 겁니다. 표결에 참여한 게 무슨 벼슬입니까? 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그게 무슨 처벌 대상이 되나요? 저는 그런 프레임에 절대 동의할 수 없고, 오히려 그런 논리대로라면 제가 오늘 마지막에 물어보지도 않는데 잠깐 발언 기회 달라고 하니까 재판장도 그렇고 검사들도 난감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냥 그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했는데 발언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민주당은 150석을 훌쩍 넘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든 한 명도 참여 안 해도 가결이 되는 거고,
50명이 참여해도 뭐 200석으로 가결되면 뭐 의미가 다릅니까? 190석으로 가결되면 뭐 의미가 달라요? 150석 이상이면은 비상계엄 해제 요건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민주당 단독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어떻게 덮어 씌울 수가 있습니까? 민주당 표만 가지고도 다 되는데? 그럼 국민의힘 의원은 예를 들어서 의원총회 해가지고 민주당이 어차피 가결할 거고 쟤네들 그동안 독단적으로 다 국회 운영했는데 우리 그냥 다 표결에 참여하지 말자라고 결론 내렸으면은 그게 뭐 정무적으로는 어떤 판단일지 몰라도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그거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거죠. 다만 민주당이 그렇게 꼼수 쓸 게 뻔하기 때문에 거기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은 저랑 비슷한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표를 보태서 가결시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단독으로 할 거. 우리 표가 더 들어간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표결에 참여하다 보니까 법사위든 어디든 왜 김민석은 표결에 참여 안 했어?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중에 참여 안 한 사람은 뭐야? 라고 큰 소리를 칠 수가 있는 것이고 쟤네들의 내란 프레임 한 번에 깨버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 내란은요. 제가 분명히 봤어요. 민주당이 150석 차고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빨리 표결해달라고 하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속 미뤘어요. 그래서 나는 우원식 의장이 왜 이렇게 미룰까? 왜 표결을 안 하고 쟤네들 민주당은 표결을 빨리 하려고 할 텐데 왜 이렇게 시간 끌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민주당에서 이재명 딱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표결한 거예요. 원래 1시 반에 표결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까지 모이라고 했으면 우리가 더 모일 수 있었는데 갑자기 1시로 앞당겼어. 이재명 스케줄에 국회 표결 스케줄을 맞춘 겁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12시 반이든 1시보다 더 그렇게 국민의힘 의견 안 듣고 우원식이 마음대로 표결 시간을 정할 것 같았으면은 이재명 신경 안 쓰고 빨리 했었어도 가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에게 자기들이 정치적 공을 주기 위해서 이재명 들어올 때까지 기다린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선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어차피 우원식이 자기 마음대로 한 건데. 그래서 저는 이런 내란몰이에 대해서 제가 이 논리를 얘기를 하니까 검사들도 또 재판장의 판사들도 저는 이 논리를 깰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어요. 그런 논리대로 표결이 방해됐다라고 하면 표결은 150석을 어떻게 채울 거냐의 문제 플러스 얼마나 빨리 가결할 거냐의 이슈도 있는 건데 왜 그러면 민주당은 수사 안 해? 만약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게 잘못이면 표결을 늦춘 것도 잘못이잖아요. 저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특검 논리대로 그대로 되돌려 준 겁니다. 네가 표결에 참여 안 한 걸 문제 삼으려면은 표결을 지연시킨 것부터 문제 삼아야지. 이재명 때문에 표결을 빨리 안 하고 시간 질질 끈 것부터 문제 삼아야지. 왜 선택적으로 민주당을 압색 한번 안 하고 수사 안 하고 우리 당 의원들만 구속영장 청구하고 그 기각되니까 기소해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저는 이 논리를 깰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당사로 의원총회 장소를 잡았기 때문에 혼선을 줬다? 말이 안 되는 게요. 처음에 국회로 가려다가 국회가 봉쇄되는 바람에 한동훈 전 대표조차도 처음에는 국회 최고위원 회의 열려다가 본인도 당사로 와가지고 당사에서 최고위원 회의 하자고 당사에서 모였잖아요. 그때는 당 대표실 명의로 당사로 모이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사로 모이라고 한 게 혼선을 야기한 거면은 추경호 원내대표나 한동훈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왜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만 왜 당사로 공지한 게 문제가 돼야 됩니까? 당사로 공지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국회가 일시적으로 막혔기 때문에 길에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의원들이 뭘 논의하는데 길에서 논의합니까? 그래서 이 기본적인 팩트 자체가 틀린 데다가 막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종의 유도신문이죠.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했기 때문에 저보고 표결에 참여한 거 아니냐. 제가 그렇지 않다.
비상계엄에 대한 법적 평가는 아직 재판 중이니까 평가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내가 한 것은 민주당 혼자 가결했다고 또 이상한 프레임 씌워가지고 장난칠 게 뻔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막기 위해서 나는 가결표를 던진 거거든요. 제가 화면에도 나와요. 끊임없이 민주당 의원들이 몇 명이나 모이는지를 봐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가결시킬 수 있으면은 우리도 일부라도 가결시켜 주는 게 민주당의 그런 프레임이 안 걸리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민주당만으로 단독 가결되는데 그게 몇 명이 참여하고 안 했고가 무슨 형사처벌 대상입니까? 그러면 190석으로 가결 안 되고 뭐 250석으로 가결돼야 돼요? 저는 그리고 민주당하고 입장이 달라요. 우리는 국민의힘은 그 당시 여당이기 때문에 여당은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또 추가로 파악하고 더 신중히 판단할 책임이 있는 거고, 야당이야 무조건 국민의힘이 하는 거 뭐 하는 거는 다 반대하니까 민주당이야 답이 다 정해져 있죠. 무조건 해제하려고 들겠지. 그 사람들이 무슨 뭐 따져보고요 해제하고 말고를 결정할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저는 재판 과정에서 이거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명확히 했고, 이 논리를 깨트릴 수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댓글도 보기에서 좀 잠깐 전환할게요. 화면 전환을. 네. 아유, 반갑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들고 있어야지. 잠깐 머리 나왔어. 네, 아유. 오늘 댓글로 좀 인사드리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가 증언 나와서 보니까 특검이 증거가 없어요. 한동훈 책임 증거입니까? 그건 좀 아니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현직 대구시장이자 제1야당의 원내대표인데 책을 가지고 물어본다?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뿐만 아니라 그냥 답 정해놓고 프레임 씌워놓고 그대로 증언한다? 그러려면은 이재명부터 수사해야죠. 왜 늦췄습니까 도대체? 그렇잖아요. 우리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뭐 당사로 찍었든 뭐 국회로 찍었든 뭐 어떻게 했든지 간에 민주당은 가결시킬 수 있었잖아요. 그럼 뭐가 방해된 거죠? 애초에 결과를 바꿀 수가 없는데 뭐가 방해된 거죠? 우리가 뭐가 방해가 돼서 방해의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피해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표결에 참여한 제가 어떤 피해도 안 받았다라고 하는데 본인들이 이 피해자 강요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나보고 피해자래. 나는 피해를 안 입었는데. 그런 엉터리 수사가 어디 있습니까? 네? 아니 당사자가 여기 있잖아요. 당사자가 피해를 안 입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본인들이 저의 피해를 자기들이 예측해서 너는 주진우는 피해 본 거야. 당사로 찍혀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국회 본회의장에 제가 있었는데 당사로 의원총회 장소가 변경된 걸 보고 저 당사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했나요? 뭐 이런 엉터리 질문도 있어요. 아니 저는 국회에 들어와 있는데 왜 다시 그러면은 힘들게 국회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다시 또 담을 넘어서 국회 밖으로 나가나요? 말이 안 되는 질문이잖아요. 거기다가 본인들 잘못을 쏙 빼고 그러면은 150석 근데 검사한테 150석이 언제 됐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150석 됐는데 왜 민주당은 빨리 안 했어? 그거 제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니까 검사가 150석이 상당히 뒤늦게 된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지 않다. 민주당 화면에 나와요. 민주당 의원들이 막 가서 그 우원식 의장한테 자기들끼리 막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항의한 의원들은 이재명이 오느라고 그 기다리는 상황을 모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친명계가 아닌가 봐. 그래서 정보가 없으니까
막 우원식 의장한테 가서 우원식 속도 모르고 야 빨리 의결해야지 뭐 하는 거야 막 그렇게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원식이 계속 옆에서 좀 기다려보세요 좀 기다려보세요 하더라고요. 뭘 기다린 겁니까? 개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 180 몇 명 모여있는데 이재명을 왜 기다려야 되나요 우리가? 이재명 때문에 기다리게 한 것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게 더 특검 논리대로라면 그거야말로 진짜 패결방해예요. 네, 150석은 어차피 넘었는데 몇 명 모이든 무슨 상관이야. 얼마나 빨리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면은 이재명 때문에 늦어진 거잖아요. 딱 이재명 들어오자마자 딱 시간이 나옵니다. 들어오자마자 바로 했어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오랜만에 증언으로 했고 검사들 제가 검사들 표정을 보는데 저도 뭐 젊은 검사들이니까 그 검사들이 무슨 뭐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위에서 파견 보내니까 어쩔 수 없이 수사를 하는 거고 딴에는 자기들이 기소해 놓은 게 있으니까 막 하는 건데 제가 뭐 줄줄줄 있었던 대로 다 증언하니까 제대로 질문을 이어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경호 시장님 재판을 사실상 이재명 재판으로 바꿔놓고 왔어요. 나중에 그게 내용이 공개될지 모르겠는데 피해자 코스프레도 정도껏 해야죠 정말로. 이거를 아니 피해자가 나보고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 어떡해. 나는 피해를 안 입었는데 그렇잖아요. 그 현장에 없었던 검사들이 나보고 피해자라고 하면은 표결을 방해받지 않았는데 왜 나보고 피해자라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그렇고요. 제가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펜앤마이크 갔더니 이제 일부 또 댓글을 보다 보니까 왜 또 어제 저 부산 의원들 자리 있는데 하필이면 한동훈 저기 옆에서 사진을 찍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있더라고요 몇 분.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동훈과 같이 못 가는 관계예요.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이성건 의원이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제 그거는 부산시에 되게 중요한 이슈거든요. 왜냐하면은 부산시에 저도 지역구 국회의원이잖아요. 부산시의 공공기관을 얼마나 많이 이전해서 균형 발전을 이룰 거냐라고 하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갈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전원 참석한다는 공지를 받고 저도 바쁜 시간을 쪼개서 갔는데 그 전날에 보도를 보고 한동훈 그 무소속 의원도 참여한다는 보도를 본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로 한동훈 의원이 부산과 관련해서 이슈가 있으면은 본인이 토론회를 열고 개별 의원들을 초대해서 가고 싶은 사람은 가고 저처럼 가기 싫은 사람은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누가 말립니까? 가는 사람은 자기들끼리 모일 사람은 모이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국민의힘의 전체 행사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상황도 공유하지 않은 채 이성건 의원이 아무리 부산시당 위원장이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반칙이에요. 제가 이거는 정말로 제가 그래서 그냥 안 가버릴까, 항의의 의미로 안 가버릴까라고 생각했는데 왜 제가 갔느냐? 우리 당 행사인데 내가 왜 피해야 돼? 그래서 간 겁니다. 그래서 갔는데 사진은 거기서 다 같이 찍는데 제가 사진을 일부러 옆에 쓴 것도 아니고 저의 어떻게 보면 양보심 때문인데요. 그 장애인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1층에 사진을 찍으려고 다른 자리에 섰다가 장애인분이 뒤늦게 오셔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 양보했어요. 그 옆자리밖에 안 남아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같이 사진 찍혔다라고 해서 또 친한몰이를 한다. 나는 그거는 약간 좌파식의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그 신경도 안 쓰지만 또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또 혹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이거는 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 번 밝혔잖아요. 탄핵에 반대할 때는 제가 왜 탄핵에 반대했겠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날 거라고 정확히 예측했기 때문에 제가 탄핵에 반대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의 의견과 달리 탄핵에 찬성하는 순간 저랑 같이 가기 어려운 거예요. 제가 그 이후에 어떤 같은 입장을 갖습니까? 단 한 번도 같은 입장이 돼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각자 정치적인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제처럼 반칙으로 국민의힘 행사인 것처럼 다 만들어 놓고 갑자기 부른다는 거는 저는 그런 식의 반칙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다 의원들의 반감을 사는 거예요. 행사의 개요나 참석자는 정확히 알려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뒤늦게 온다 그러니까 한동훈 지지하시는 분들이 먼저 자리를 다 차지해버린 거예요. 보면은 제가 솔직히 야유만 안 받았을 뿐이지, 저만 일어났을 때 굉장히 썰렁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부산을 위해서 토론하는 자리인데 무슨 개별 팬미팅이 아니잖아요. 근데 한동훈 의원 일어났을 때만 막 박수를 치고 막 그렇게 한다면은 그거는 솔직히 좀 보기 안 좋은 장면이죠. 이게 우리가 지금 개별 어떤 특정 개인에 대한 팬미팅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산시를 위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하는 거 보고 저는 그냥 정상적으로 토론회가 진행된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보고 일단 나왔는데 거기서 사진을 잘라서 옆에 선다? 아니, 저는 정청래 옆에도 서요. 그렇게 따지면은 법사위에서 이준석 요번에 국조특위 했을 때도 이준석 옆에 자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옆에서 사진 찍히면은 정치적 입장이 같은 겁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는 건 알긴 알았어요. 제가 좀 생각하다가 내가 왜 피해?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도 마주치면은 상대적인 악수는 하지 않나요? 정치적 입장이 완전히 다르고 완전히 반대라고 하더라도 사람을 마주쳤는데 악수도 없이 그냥 지나간다는 거는 국회에서는 국회 공간이 좁기 때문에 그렇게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걱정 안 하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오히려 제가 한동훈이 인사할 때 이제 지지자분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토론회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싶어서 제가 좀 인상을 썼더니 오히려 친한계 유튜버들이 저를 싣고 다녀요. 그걸 방어를 해도 지금 방어를 해주셔도 모자랄 판국에 저는 거기 있는 친한계 사람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누가 누구 편인지. 거기서 저보고 왜 이렇게 떨떠름한 표정 지었냐고 계속 그러는데 그거를 왜 한동훈 있는 자리에 갔냐라고 하면 어떻게 그건 내 자리인데 부산 의원으로서 내 자리에 내가 가 있는데 이성건이 초대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온 거지 그게 제가 어디 낀 건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좀 명확히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냥 종이TV에서 그러니까 정치적 입장이 다르면은 남의 욕도 할 수 있어요. 나는 뭐 그렇다고 제가 종이TV 고소합니까? 근데 그거는 정치적 입장은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부산에서 되게 열심히 하고 저 부산에 행사 가면은 다른 의원들보다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인기가 많거든요. 이 행사에 내가 처음으로 박수가 제일 적게 나온 행사예요. 내가 인사를 했을 때 가장 좀 서운하더라고요.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그럴 정도로 그냥 우리 당 행사인데 한동훈 지지자들 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게 행사가 좀 변질이 된 거죠. 앞으로 이런 일 하면 안 됩니다. 이성건 의원 행사하면은 저는 이렇게 하면 못 가요. 이성건 의원이 다음에 행사 잡으면은 이런 식으로 반칙하면은 저는 이성건 의원 행사에는 일절 안 갈 생각이에요. 본인도 할 말이 없죠. 말이 되나요, 그게?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저를 다 좋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왜 싸우는 사람을 자꾸 뒤에서 없는 팩트를 지어내서 하죠? 그거는 뭐 좌파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뭐 각자 생각은 다르겠지만
사실상 너무 저는 명확한 입장이고, 박민식 후보랑 한동훈이랑 붙은 그 선거에서 나는 박민식 후보 지원 유세를 간 사람한테 이거를 친한계 몰이를 한다는 거는 너무 팩트는 안 맞잖아요. 그리고 어느 사람은 또 막 내용도 모르면서 추경호는 방어 안 해준다고 또 뭐 난리를 쳐요. 근데 내가 팩트를 까니까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 때부터 주진우만 정면에 나와서 싸웠구나. 오늘 이 재판도 추경호 그 시장님이 신청한 증인이에요. 제가 1번이에요. 1번. 왜 제가 1번이겠습니까? 제가 증언하면 판이 바뀐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추경호 시장에 대한 재판 절대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프레임이고, 오늘 그 팩트가 다 깨졌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어떤 것도 지금 뒤집어 씌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사실 2시간 15분 동안 질문을 한 200~300개 받으면서 엄청 집중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오늘 오후 5시 라이브는 좀 아쉽지만 여기서 이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끝까지 관심 가지고 또 추경호 시장이 억울한 일 안 당하도록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를 응원해 주시고, 저는 추경호 시장이 뚫리면은 우리 당 의원들이 다 조리돌림 당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가 반드시 막아야 되는 전선입니다. 이거는 우리 당의 당력을 총동원해서 막아야 돼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오늘 제가 내용을 듣다 보니까 좀 솔직히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냐? 검사 입장에서는 저를 흔들거나 저를 추궁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진술이 김종혁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조경태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한동훈 저서에 이렇게 써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들이었어요. 이제 민주당의 주장도 아니고, 이런 주장들로 인해서 저는, 제가 원래 저걸 잘 안 만드는 성격이고, 제가 좀 그래도 나름 포용력이 넓어서 조경태 의원도 웬만하면 뭐라고 안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동료 의원을 뭔가 조사받으러 가서 잘 내용도, 제가 조경태 의원보다 알면 훨씬 더 알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사를 자처한다? 동료를 밀어 넣는 거잖아요. 저는 이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료를 자기 리스크를 안고 보호를 해줘도 모자랄 판국에 한솥밥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당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정당이라는 거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결사체예요. 왜 결사체라는 말을 쓰겠습니까? 결사라고 하는 거는 결의를 가지고 뭉친다는 뜻이거든요. 정당만 결사체라는 표현을 써요. 회사는 결사체가 아닙니다. 회사는 이해관계나 이익을 가지고 모인 집단이고, 또 기관도 기관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정당만큼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결사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그 정당의 정의예요. 근데 그게 결사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냐? 동료를 여간에서 뒤에서 비난하지 않고, 총질 안 하고, 그리고 동료가 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몸살이지 않고 같이 도와주고, 저는 우리 동료 의원들, 저 개별적으로는 저 좋아하는 의원들 많거든요. 패스트트랙 사건의 재재판처럼 가서 얼마나 고마워요. 5년간 재판을 받았어요. 5년간. 나경원 대표 등등 해가지고, 김기현 대표까지 해가지고, 그때 선거법 일방적으로 바꾸고, 이 검수완박 만들고, 거기에 저항하기 위해서 투쟁을 하다가 프레임에 잘못 걸려가지고 5년간 재판을 받은 겁니다. 얼마나, 저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1년만 재판 받으러 다니라 그래도 너무너무 힘든데 5년의 재판 받은 거잖아요. 우리 당을 위해서 헌신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줘야 되고,
저는 뒤늦게 왔지만 선배들이 5년간 쌓아왔던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법률자문위원장 하면서 다시 변호인들도 다 보강하고, 제가 패스트트랙 방어 TF 팀장을 제가 자처해서 맡아서 저도 재판 다니면서 막았고, 결국은 의원직 배지 한 명 달아나는 사람 없이 했던 거고요. 민주당 의원들 의원 배지 달아난 거는 솔직히 제가 고발해서 다 달아난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양문석 등등 제가 고발한 사건 아니면은 저도 고발 싸움 해가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배지 떼고 우리 의원들은 배지를 보호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추경호 관련해서 제가 정치하고 처음으로 조경태 의원을 굉장히 비난하는 논평도 내고 워딩도 썼어요. 왜? 너무 화가 나서요. 너무 정치가 뭐 정치적 목적이나 정치적 입지가 뭐길래 어떤 기본적인 인간관계나 정당의 도의를 이렇게 넘어설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고, 조사를 자처해서 가서 조사를 받는다? 그래서 그 동료 의원의 진술을 가지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굳이 설명하고 해명을 해야 된다? 너무 슬픈 일이죠. 그래서 우리 당의 체질 변화? 저는 당의 시스템은요, 여러분, 잘 싸우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당의 시스템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구성원이 잘 안 싸우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당의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아도 개별 의원들이 각계 격파를 하면은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떤 시스템이 나으냐, 뭐 어떻게 저 당대표 체제를 어떻게 짜야 되느냐, 최고위원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걸로 언제까지 시간 낭비할 겁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다 망가지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가 자멸하고 있잖아요. 정청래랑 김민석이랑 머리 쥐어뜯고 싸우고 있으면서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잖아요. 여기서 조금만 잘하면 저희가 지금 자유대한민국 찾아올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장 대표님도 80% 싸워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싸워야 한다는 것에 동의해요. 야당 의원이 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뭐 의석수가 많아가지고 뭐 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끝까지 투쟁하고 싸워가지고 정권을 찾아와야죠. 빨리 이 정권을 끝내야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지. 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뭐 오늘 좀 감사했던 게, 예전과는 달리 여러분들과 많이 소통을 하다 보니까 저를 방어해주는 댓글도 엄청 많던데, 좀 제가 뭐 댓글에 긁히는 성격은 아닌데 좌파 댓글은 하나도 안 긁히는데, 어제 모임 가지고 또 댓글을 이상하게 달면서 또 뭐 친한몰이 하는 댓글을 보니까, 그거는 좀 제가 뭐 긁히는 건 아닌데 좀 처량한 기분이 들었어요. 언제까지 이런 논쟁을 해야 되나, 갈 길이 바쁜데. 그죠? 네. 사람은 말로 평가받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평가받는 거지. 박민씨 지원 유세하고, 제가 추경호 의원 선봉에 서서 방어하고, 우리 당에 굳은 일이 있을 때 늘 앞장서서 싸워왔으면은 저는 제가 충분히 이런 말할 자격과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뭔가 정치적인 목적이 있지 않고서야 그냥, 그러면 저는 저기 여야 같이 사진 찍힐 때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지나가다가 서영교 의원이랑 같이 악수하는 사진 찍으면은 저는 그 민주당 계열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장애기를 겪으신 분들한테 자리를 양보하는 과정에서 옆에 사진이 찍혔다고 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옆에 서 있으면은 사진을 30명이 찍는데 제가 일부러 자리를 뭐 선택해서 여기 비켜주세요 해야 됩니까? 그건 너무 유치하잖아요. 저는 그런 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근데 그게 너무 억가식으로 그렇게 하니까, 이거는 좀 제가 작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억가식으로 하는 거는, 저는 이거는 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 민주당을 도와주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믿고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지지한다고 하는 뭐 조명수님
예, 너무 감사하고, 예, 봄나래님도 감사하고, 오늘, 눈에 익은 댓글들이 펜앤마이크에서도, 예, 주진우 이슈 해설에 나오는 댓글들, 그 아이디가 보이니까, 왜 친정에 온 기분 있잖아요. 예, 그리고 오늘 주제도 또 너무 좋았어요. 주제도 이재명 까는 거랑 뭐, 선관위 관련된 이슈라서, 제가 시원하게 했고, 저도 이제 당내 이슈에서 좀 쓴소리를 해야 되겠어요. 제가 민주당하고 싸운다고 나조차도 또 당에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면 누가 민주당과 싸우겠나 싶어서 저는 그냥 웬만한 건 넘어가 줬는데 이제는 안 되겠어요. 나 윤상현 위원장 하는 거 보니까, 예, 이제는 잘못된 소리하고 하면은 제가 뭐 우리 당이긴 하지만은 민주당을 비판하듯이 통렬하게 비판을 해야지, 이거를 그때그때 그냥 넘어가 주니까 그냥 오히려 저의 전투력을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작심하고 대응합니다. 미리 경고합니다. 이제 저 건드리면 안 참아요. 그리고 제가 웬만한 패널들 얘기하고 뭐 우리 당 의원들인데 나가서 저를 욕해. 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제가 윤상현을 비판했더니 그 저는 선거제도 한번 개혁해 보겠다고 눈 빠지게 자료 보고해서 윤상현 뭐라고 했더니 당권 도전에 욕심 있는 듯. 우리 당 패널 맞습니까? 네? 우리 당 패널 맞아요? 친한계 패널이라고 막 그렇게 막, 예, 뚫린 입이라고 막 떠들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제가 화를 못 내서 안 내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공격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마음 먹고 제가 때리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친한계 패널들도, 예, 그냥 잔잔바리 유튜버까지 제가 뭐라 할 수는 없는 거고, 거기 나름의 또, 예, 유튜버는 뭐 수익이나 이런 목적이 있겠죠. 근데 그것까지 뭐 남의 밥그릇까지 제가 깰 생각은 없는데, 그래도 의미 있는 정치인이 이제 저에 대해서 허위 팩트를 퍼뜨리거나 하면 이제는 저는 더 이상 못 찾습니다. 진짜로. 미리 공개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예, 너무 악의적이잖아요. 지금 그 발상 자체가 악의적이에요. 누가 지금 당대표 임기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전당대회 열리나요? 근데 오로지 민주당이랑 싸울 생각 없고 이재명 빨리 끌어내릴 생각 안 하고 누가 지금 전당대회만 신경 쓰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친한계 패널이 그렇게 얘기할수록 친한계 전체를 욕먹이는 거예요. 누가 지금 공천에 눈 팔려 있고 누가 지금 전당대회에 한눈 팔려 있습니까? 에? 안 그래요? 지금 그럴 때예요.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로 해가지고 여고생이 강간살인마한테 살해를 당하고, 그 다음에 젊은 청년들한테 펫버스 살라고 저렇게 무도한 짓 하고, 저렇게 해서 오만하게 해서 국방도 다 뚫려주는데 우리들끼리 이럴 때입니까? 에? 제가 선거제도 관련해서 비판하고 하면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뒤에 숨어가지고 나와가지고 한겨레 무슨 패널 가가지고, 그 패널 가서 얼마 받아요 도대체? 에? 그 뭐 하겠다고 거기 가가지고. 한겨레도 선관위의 문제점을 쓰도록 하는 그게 실력이지, 저처럼 진짜 꼼짝 못하는 팩트를 까서 한겨레도 어쩔 수 없이 주진우 얘기를 받아서 선관위를 비판하도록 하는 게 실력이지, 그냥 거기 가서 좌파 패널들이랑 히덕거리면서 주진우 당대표 또 도전할 건가 봐 뭐 이러면서, 참 진짜로 말이 되나요? 저는 한 번도 제가 사적인 걸 추구해 본 사람도 없고 적도 없고, 제 인생이 저는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산 시장 그 단수공천 그거 여러분 거절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저 1분도 안 망설였어요. 단수공천 하겠다는 얘기 듣고 이정현 위원장한테, 야 이러면 부산은 다 망한다. 왜? 박형준 후보를 지지해오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더 경쟁력이 있다고 확신했거든요. 저는 솔직히 제가 최종 후보가 됐으면 부산시장 제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히 제가 부산시장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때 만약에 민주당이 서울시장부터 해서 다 휩쓸었잖아요. 지금쯤 이재명 연임한다고 개헌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지방선거 때 한 방 먹어놓으니까 저쪽도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고, 이재명 지지율도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고, 이재명 공소 취소도 그러니까 막아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선의를 가지고 단수공천 주겠다고 하는데, 단수공천 그냥 제가 받으면 받는 거예요. 그게 당에서 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당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는데 초선이 받으면 안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요한 부산시장 선거니까 내 마음 같지 않을까봐, 박형준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나 그쪽 캠프에 있는 분들은 내가 경선조차 없이 올라가서 단수공천을 받아버리면 그분들의 마음을, 제가 정치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제 진정성을 설명해서 끝까지 안고 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혹시 부산시장을 뺏기면은 이거는 대한민국 역사에 죄를 짓는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단수공천을 안 받은 거고, 불리한 싸움 이어간 거잖아요. 제가 그 단수공천 파도만 없었으면 저는 경선했어도 이겼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친한몰이 당하면서도 제가 왜 대응이 좀 늦었는지 아세요? 저도 대응하고 싶죠. 하지만 그 와중에 지방선거에서 또 표가 갈라져가지고, 한동훈 지지하는 분들은 또 박형준 안 뽑을 거 아니에요. 박형준 안 뽑겠다고 막 본인들끼리 논의한 댓글들이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한번 마음을 모아서 그래도 한번 이겨보면 좋지 않을까. 부산을 지키면은 그냥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민주당이 뜨끔하면서 다음 총선에 교두보를 만들어서, 이재명이 잘못하는 건 탄핵도 딱딱 시키고, 제 정치적 목적 다른 거 없습니다. 거울 치료 딱 하나예요. 탄핵, 특검, 지들이 마음대로 했던 거 딱딱 돌려주는 게 제 목적이고, 저는 그걸 위해서 일관되게 움직여 왔기 때문에 제 어떤 영상, 어떤 인터뷰, 어떤 말도 제가 생각하는 지금 이 얘기랑 딱 대입해 보면 정확히 맞습니다. 제가 부산시장 후보 나왔던 사람인데 왜 정원호 고발당하면서 때렸겠어요? 서울시장 선거를 제가 오세훈 후보랑 무슨 개인적인 인연이 있습니까? 그냥 아는 정도죠. 제가 오세훈 후보가 됐다고 해서 저한테 뭐 좋아지나요? 하지만 우리 당 소속이고 같은 마음일 거예요. 지금 오세훈 후보를 좀 싫어하고 실망하시는 분들조차도 당시에는 우리 한 마음으로 어떻게든 정원호 막아보려고 우리 같이 뛰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께서도 저의 진정성을 믿고 이제는 저를 한 번이라도 직접 보시거나 제가 좀 장시간 얘기하는 거 보면은 사람은 진심은 무조건 통합니다. 저는 그거는 확신하고, 잔머리 굴려서 뭐를 이루겠다는 거는 절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뭐 잔머리 굴리려면 잔머리 못 굴려서 안 굴리겠어요? 저야말로 이 머리를 잔머리에 쓰면은 더 잘 굴리지. 근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 정당은 그런 데가 아닙니다. 머리 굴려서 굴러가는 게 정당이 아니에요. 진짜로 좀 유치한 말일 수는 있지만 가슴하고 그 자유된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의지, 뭐 이런 걸 가지고 가는 거지. 그래야 진짜 보수가 사는 길이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다른 사람 척 앉으려고 했던 건데, 대신에 내가 민주당에 치명타 매기고 민주당 선관위 개혁하는데 방해되거나 내 발목 잡으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민주당으로 간주하고 제가 때릴 거예요. 이제 제가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저도 때릴 줄 몰라서 안 때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하다 보니까 좀 감정이 격해져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뭐 저를 좋아해달라 이런 얘기라기보다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싸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무슨 다음에 전당대회 운운하면서 누가 무슨 구도고 지금 그렇게 한가합니까? 지금 하루하루 자유대한민국이 하루하루 무너져 가는데 그렇게 한가해요? 이재명 끌어내리고 나서 노선 투쟁해도 늦지 않아요. 진짜 정치적 욕심 있는 사람이면은 이재명 끌어내리는데 동참해서 다 같이 힘 합쳐서 끌어내린 다음에
자기도 욕심 부려도 그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정치도 경쟁인데? 그때 멋지게 경쟁을 하는 거지. 왜 끌어내리기도 전에 벌써부터 무슨 선수를 치는 것도 아니고 선 넘은 거죠. 제가 성관이를 때리는 게 어떻게 제 개인 욕심입니까? 대한민국을 위한 거지. 그리고 그 정도 저한테 지적하려고 그러면 본인들도 뭐는 조금은 했어야 돼. 윤상현 위원장도 만약에 부실선거라고 막 우기려고 그랬으면 나만큼 위원장도 우리가 지금 요번에 많이 손해본 게 뭐냐면요. 정청래나 서영교는 위원장이면서 미워도 따박따박 위원회 한 사람으로 자기 질의 시간에 하잖아요. 근데 윤상현은 자기 질의 시간에 뭘 안 해. 윤상현 위원장이 자기 질의 시간에 뭘 밝혔는데요, 새로? 그러니까 나 정도는 열심히 해서 다 밝힌 다음에 생각이 달라도 뭘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지. 본인이 열심히 안 해놓고 열심히 밝힌 사람을 선동론자로 몰아간다? 그게 무슨 정당성을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나 깔라 그러면은 나만큼 민주당하고 싸우든지 능력이 안 되면은 성의라도 보이세요. 나가서 그냥 이재명이라도 고발장이라도 하나 쓰고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재명 잘못하는 거 떠들기라도 하고 하다못해 저처럼 노래라도 한두 곡이를 만들고 그러고 나서 뭐 주진우가 잘했니 못했니 하는 거지. 여러분들과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윤상현 얘기하다 보니까 열받네. 좀 속이 시원하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얘기에 공감하실 거예요. 여기 저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왜 우리 그동안의 당원들과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왜 이렇게 답답해했는지 내가 와보니까 알겠어요. 와보니까 알겠어. 정말 오죽 답답했을까 싶어요. 내가 이렇게 답답할 정도인데 그냥 제가 오죽하면 그 얘기도 했어요. 언론에 출연한 횟수를 가지고 공천을 주든지. 제가 진짜 화나는 게요, 저도 언론에 출연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막 그쪽에서 간곡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스케줄이 너무 안 된다, 그래서 도저히 출연할 수 없다라고 하면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다 안 나오려고 하세요. 주 의원님이라도 좀 나와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면 제가 스케줄 쪼개가지고 그래요? 이 이슈는 꼭 짚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언론에 출연해가지고 민주당 깐 횟수를 가지고 공천을 준다면 의원들이 그렇게 할까요? 서로 출연하려고 아마 그냥 날릴걸요? 저는 개혁은 여러분 복잡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얘기에 너무 동감하는 것이 싸우고 일하는 사람한테 공천 주고 그런 사람들이 잘 되게 하는 게 당의 개혁이에요. 그 무슨 다른 개혁이 있습니까? 다 열심히 하도록 만드는 게 개혁이지. 그러니까 우리 지지자의 반의 반 정도만 성의가 있고 올림픽 공원에 나가시는 분들의 10분의 1만 진정성 있게 노력을 기울이면은 저는 판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제가 요새 노래를 또 하나 만들 건데요. 예고편 아직은 만들지 못했어요. 근데 그 탄핵송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저도 오늘은 좀 중원까지 하고 와가지고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좀 약간 맥이 풀려가지고 좀 우는 소리를 했는데 내일은 또 좀 웃는 낯으로 또 재밌는 방송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손가락 나온다.